튜토리얼 내용 구경하는 거, 아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저런 것도 내가 원한다면 내 게임에서 적용해서 내 캐릭터, 내 장애물 내지는 뭐 내 점수판 같은 거 보여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느껴보시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했었죠. 이렇게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을 수 있다 그랬고, 요 사이에서는 여러분이 뭐 탭키라든가 엔터키라든가 자유롭게 누르실 수 있다, 그것들이 적혀있는 그대로 str 형식 값으로 간주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str 리터럴 적고 엔터를 쳐서 수식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수식문을 어떤 코드 덩어리, 예를 들면 모듈 내용물이라든가 아니면 함수 정의 내용물 첫 줄에다가 적어둔다라면 이게 이제 그 모듈에 대한 설명 내지는 그 함수 덩어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간주된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개발 도구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적어둔 글자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툴팁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0번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들어가 있는 .py 파일 F5 눌러서 열어보시면 매 프레임마다 요 검은색 네모의 X좌표, Y좌표를 플러스 1씩 해가면서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려가도록, 그 다음에 1초에 60프레임이니까 초속 60픽셀만큼의 속도로 X방향, Y방향 각각에 대해서 그런 속도로 지금 내려가서 이제는 완전히 저기 구석까지 내려가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창의 제목, 요 GUI 화면의 제목을 보시면 경과된 시간 32초, 33초와 같이 뭔가 현실의 1초가 잘 눈에 띄는 느낌으로 이 GUI 프로그램을 실행한 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꼬박꼬박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초에 60번 계산을 해서 제목을 바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누르면 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F5를 눌러갖고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켜서 지금 방금 전에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든지 W하고 점 찍으면 지금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W를 써서 이런저런 코드를 적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 역시나 이런 new rectangle이라든가에 대한 함수 정의를 이미 실행해 놨기 때문에 메모리 위에 저 함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한테 이런 툴팁을 보여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GUI 프로젝트 할 때는 일단 F5 눌러놓고, 뭐 아직은 하얀색밖에 안 보이는 그런 간단한 창이라도 일단 한번 띄워 놓은 다음에 Alt 탭해서 이런저런 코드를 작성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자동 완성 당해 가면서 코드를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임포트 문 있고 아래에는 함수 정의가 지금 두 덩어리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인데, 이니셜라이즈 그 우리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안에는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다,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while문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직전에 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한번 실행합니다. 거기에 이니셜라이즈 호출식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반복의 3단 콤보에서도 나왔던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들을 여기다가 보통 적어두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할당문을 2개를 적어놨어요. 하나는 넘버라는 이름에다가 이걸 담는다 인데, 여기는 지금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 점 한다면 new rectangle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X좌표, Y좌표 0,0에 100 곱하기 100만큼의 가로로 100픽셀, 세로로 100픽셀만큼의 새로운 네모를 만들겠어 라고 적어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 return 값은 숫자가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어딘가에 담아두면 나중에 그 숫자를 써서 지금 만든 저 네모, 100 곱하기 100짜리 네모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담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둘 다 인수를 하나씩 받도록 돼 있어요. 타임스탬프라는 인수 이름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0번째 인수 자리에는 현재 몇 시냐에 해당하는 현재 시각과 관련한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되는 시점에 지금이 몇 시냐, 타임스탬프 값을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에다 담아두고 첫 반복 준비를 끝낸다 보시면 됩니다. GUI 프로그램 본문을 시작할 준비를 끝낸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은 지금 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5 눌러서 보시면 지금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이 매 프레임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데이터 흐름은 이 네모의 X좌표랑 Y좌표가 그때그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창의 제목이 매 프레임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첫 번째 목표, 네모를 움직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는 지금 문장 두 개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getPosition을 하시면 여기다 숫자 하나를 밀어 놓을 수 있어요. 그 new rectangle을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나눠 드릴 건데 그 숫자를 밀어 넣고 getPosition을 호출하시면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만들었던 그 네모 이니셜라이즈에서 만들었던 그 네모의 2D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F5 눌렀으니까 여기서 바로 자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이 호출식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889,889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출식 적고 대괄호 0 하면 X좌표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대괄호 1 하면 Y좌표를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의 할당문은 X, Y는 같은 느낌으로 자, 저 getPosition은 값 두 개를 인트 값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우리한테 리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값, 인트 값 하나하나를 나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담아두겠어와 같이 할당문의 는 왼쪽을 얼마든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X, Y 해갖고 이렇게 구성해 두시면 이제 X하고 엔터 치면 889, Y하고 엔터 치면 889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현재 목표가 원래 네모가 0,0에 있었다면 이번 프레임에는 네모가 1,1에 있도록 만들고 싶다. 원래 네모가 200,200에 있었다면 201,201에 있도록 만들고 싶다 한다면 지금 네모가 어디 있냐? 이 프레임 시작하는 시점에 네모가 몇 컴마 몇에 있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 플러스 1 해서 새로운 위치를 지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etPosition이라는 친구가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뒀던 네모에 대한 숫자만 미리 담아놨다면 그 동일한 숫자를 밀어 넣어서 이번 프레임에 업데이트 시작하는 시점에 네모의 좌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나 어떤 프레임에서나 어떤 네모의 새로운 좌표를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해요. 그거를 move 오브젝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방금 받은 X값, Y값, X좌표, Y좌표에 1만큼 더해서 리터럴만큼 더해서 다시 X좌표로 지정하겠어, Y좌표로 지정하겠어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원래 0,0이었다면 1,1, 1,1이었다면 2,2 같은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검은 네모의 속도는 초당 X방향 60픽셀, Y방향 60픽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가 1초에 60번 호출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3을 한다. 다른 리터럴 적는다. 아니면 Y는 더하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대로 담는다.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X 속도는 3이 될 거예요. 등속 운동이죠. Y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Y 방향으로는 정지해 있고 그냥 단순히 오른쪽으로 아까의 3배의 속도로 달리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계산하면 항상 3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어쩔 땐 0, 어쩔 땐 1, 2가 튀어나오도록 주사위 굴려가면서 여기다가 덧셈식 더하기 오른쪽에다가 수식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가다서다 하는 느낌으로 취객과 같은 느낌으로 이 네모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w.data. 우리 X방향에 대해서만 합시다. X 속도를 뭐 예를 들면 처음에 0으로 두겠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항상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현재 네모에 대한 X 속도를 더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X 속도 그 자체를 매 프레임마다 0.01만큼 증가시킨다와 같이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X 속도가 0.01만큼 증가해요. 속도의 증가량이 지금 컨스탄트한 겁니다. 리터럴로 적어놨으니까요. 따라서 얘는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F5 눌러볼게요. 하면 하면서 0.01이니까 좀 무겁긴 해요. 그럼 0.1로 해보죠.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슝 하고 스무스하게 날아가 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지금 1번 물리에서 배운 그런 뉴턴 역학이라 부르죠.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모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가속도도 그때그때 변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원래 X좌표, Y좌표가 뭐냐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350, 250으로 이 네모의 X, Y 좌표를 지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제
원래 0,0에서 스타트 했지만 첫 번째 프레임부터 이제 350, 250에 딱 달라붙는 식으로 이 네모가 이제 정지해 있는 걸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어쩔 때는 여기 있게 만들고 다음 프레임엔 여기 있게 만들고 다음 프레임엔 다시 여기 있게 만들고 하면 이제 뭔가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연출한다거나 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을 할 겁니다. 좀 수학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네모의 X좌표, Y좌표랑 전혀 상관없이 이 네모의 새로운 X좌표, Y좌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네모의 X좌표, Y좌표를 갖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와 같이 하고 싶다면 그때는 개 포지션을 먼저 호출해서 현재 네모의 XY좌표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XY좌표를 계산해 낼 수 있을 법한 적절한 수식,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튼 여기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어떤 프레임에서든 자유롭게 이 창의 제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셋 타이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녹색으로 적혀 있는 걸 봐서는 str 리터럴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 F5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경과된 시간 콜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뭐 6점 얼마, 7점 얼마 요건 지금 플롯 형식 값에 대한 글자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S 해가지고 제목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1초에 60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XTR 리터럴은 경과된 시간 콜론 띄어쓰기까지는 적혀 있는데 똑같이 적혀 있는데 여기 지금 뜬금없이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는 뭔가 타임스탬프니 뭔가 복잡한 코드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뒤에는 띄어쓰기하고 S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따옴표를 써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F를 적고 따옴표를 적어서 스타트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스타트하면 그냥 따옴표로 스타트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건 실제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자, 우리 나이차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차가 3살이다, 3살 차이 난다 할 때 살 차이 납니다 하면 얘 엔터 치면 오류 날 거잖아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 뜨죠. 우리는 지금 str 붙이기를 하고 싶었어요. 따라서 int 형식 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만들고 그거를 살 차이 납니다랑 붙이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든지 F 따옴표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 안에다가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얘 이제 엔터 치면 지금 차에 3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식 차를 계산한 결과값이 인트값 3이기 때문에 3 한 글자를 붙이기를 해서 3살 차이 납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달리 말하면 요거 엔터 치면 수식문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요 str 리터럴, 요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친구는 요 안에 적혀있는 글자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이 있다라면 그 중괄호 안에 적어둔 요 글자들을 파이썬 수식으로 간주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애초에 계산하는 애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걔가 계산하는 도중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수식 차를 계산하면 인트값 3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지금 인트값 3 나왔으니까 요 자리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표시해둔 요 자리에다가 3 한 글자를 껴갖고 최종적으로 str 형식 값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와 같이 그렇게 실질적인 계산을 수행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괄호 안에는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어요. 덧셈식 가능합니다. 8살 차이 납니다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얼마든지 함수 호출식도 당연히 수식이니까 저 중괄호 안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 중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input 호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풋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5살하면 마이너스 27살 차이 납니다 라는 str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에서 수식문을 실행한 거니까 그걸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써봤던 적어봤었던 그런 대부분의 수식들을 여기다가 다 적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 부분 설명해 볼게요. 자, 요 스타트 타임은 이니셜라이즈 호출하는 시점에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하는 시점의 현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몇 초였냐를 미리 세이브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매번 업데이트 호출 당할 때도 타임스탬프 자리에 현재 몇 초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빼면 일단 시간은 단조 증가하잖아요. 항상 양의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따라서 타임스탬프 값은 스타트 타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뺄셈을 하면 지금 몇 시냐 빼기 시작할 때 몇 시였냐를 뺄셈을 하면 시각 빼기 시각을 하면 시간이 나옵니다. 3초 지났어요, 5초 지났어요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여러분이 플로트 형식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바로 F에다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경과된 시간이 얼마냐를 직접 요걸 그대로 게임 속 세상에 활용을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처음에는 0이었다가 2초 지나면 속도가 3픽셀, 4픽셀, 5픽셀 per seco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게임 속 시계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하도록 게임 속 뭔가 난이도라든가 등등을 지정할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도 프로그램 밖에 있는 거니까 이 타임 스탬프 값도 프로그램 밖에서의 입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0번째 예시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1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1번째 예시는 이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역시나 F5를 한번 그냥 다짜고짜 눌러봅시다. 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에 ESC 키 다 있죠? 그거 누르면 진짜로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케이프 눌렸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어요. 왜 종료가 됐냐?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겁니다. 다시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Q 키를 눌렀냐, W 키를 눌렀냐, E 키를 눌렀냐, R 키를 눌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지금 분기 흐름을 구성해 놨어요. 여러분 키보드를 써서 Q 눌렀다 띄워보고 W 눌렀다 띄워보고 E 눌렀다 띄워보고 R 눌렀다 띄워보고 해보시면 지금 일단 인터랙티브에는 방금 Q를 눌렀습니다, Q 키에서 사용자가 손을 뗐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와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과 같이 제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W는 파란색, E는 녹색, R은 빨간색과 같은 느낌으로 그때 서로 다른 동그라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키들, 예를 들면 엔터키라든가 여기서는 return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살표 키 up, left, right, down이라든가 띄어쓰기 스페이스라든가 그 다음 백스페이스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뭐 QWE, 그 다음에 Shift 키도 가능하고 컨트롤 키도 가능하고 등등등 다양한 키들을 눌러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누를 때마다 또는 그 키에서 손을 뗄 때마다 인터랙티브에 방금 전 사용자가 무슨 키를 눌렀고 또는 무슨 키를 뗐고 뭐 그렇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반응으로서 보여주도록 지금 데이터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중요한 데이터 흐름 프로그램 밖으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능 살짝 소개했었고, 그 반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일단 시간은 먼저 확인해 봤고 지금은 키 입력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코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new 어벌이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벌은 원 비슷한 뭔가 타원 또는 뭐 서클 같은 진짜 원이라든가 등등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여러분 단축키 기억납니까? 컨트롤 백스페이스 하면 이 툴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다고 소개했고, 요게 너무 잘린다 그러면 help를 치면 된다 그랬죠. w.new over 해서 하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아유 길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등등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150, 100부터 가로로 100, 세로로 100, 지름이 100, 100인 그러니까 원이죠 말 그대로. 이게 서로 길이가 다르면 타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0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따라서 무색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F5 눌러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새로운 동그라미를 만들긴 하는데 걔를 무색으로 지정해서 만들어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숫자 담아놓고 여기서는 지금 검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원색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가기 위한 키는 escape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키는 QWER 4개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 담아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Q키 누르면 0번째 키 누른 거니까 0번째 색상으로 저 동그라미를 보여주겠어.
1번째 키 누르면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의미를 매핑해 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매 업데이트마다 이제 위에 보시면 w.keys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업데이트 내용을 적는 동안 keys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고 이 안에다가 예를 들면 뭐 return 같은 식으로 내가 직접 여기서 봤었던 이 각각의 키의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hift L을 졌다 적고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F4 누르면 얘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왼쪽 Shift 키를 누르고 있다면 true가 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뜨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왼쪽 Shift 키를 누르면 내용물을 실행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창을 닫는다, GUI 프로그램을 끝낸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도 끝낸다 와 같이 적어놓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왼쪽 Shift 키를 누르면 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창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리터럴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이니셜라이즈해서 세팅해 둔 그 이름을 써서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튼 이름 지정해서 걷다 escape라고 담아놓고 여기다 동일한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결국은 escape 키를 이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었냐? 만약 그게 맞다면 창을 꺼버리고 업데이트도 끝낸다와 같이 적은 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는 큰 필요는 없을 거예요. 사용자가 빡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열받았으면 노트북 뚜껑을 닫든가 Alt F4를 누를 거니까 이 기능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선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 w.keys라는 걸 써서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을 적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각각의 키의 이름을 str 리터럴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그 키를 지금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true false 값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엄청 많은 키들이 존재하고 F1, F2 등등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예를 들면 오른쪽 Alt 키를 뭐라고 이 동네에서 부르나 확인하고 싶다면 그냥 요 첫 번째 예시를 까고 F5 누른 다음에 그 Alt 키를 눌러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키보드가 좀 커서 Alt 키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 키는 아마도 잘 인식하기 어려울 테니까 만약에 게임에서 쓴다라면 컨트롤이나 Shift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반복 흐름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네 가지 키 Q, W, E, R에 대해서 각각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키는 Q키, 컬러는 검은색, 그 다음에 W키, 컬러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위에다 지금 각각의 리스트에다 담아둔 거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 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거를 타이틀로 보여줄 거예요. Q키 누름, W키 누름과 같은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라든가 등등의 색상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만약에 W키를 눌렀다면 이거 실행하는 것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W키를 만약에 눌렀다면 제목은 W키 누름이라고 나올 것이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리 세팅해둔 컬러로 칠해주는 겁니다. E 키를 누르면 녹색, 그 다음에 R 키를 누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등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던 까만 네모를 언제든지 파란 네모로 둔갑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리컬러 오브젝트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일단은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그레이라든가 옐로우라든가 그 정도는 다 가능해요. 그거 말고도 좀 더 파스텔 톤이 좋겠다. 나는 쿨톤이 좋은 사람이다. 하면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요 헬프를 치면 나오니까 그거 토대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브레이크 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지금 도입을 해놨어요. 자, 우리 리턴문 기억납니까, 여러분? 리턴문은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리턴문은 여러분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을 적는 도중에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와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시험에서도 나왔죠. 그 중에서 일단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이 함수 내용을 실행을 하지 않겠다.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 관점에서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를 가져가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문은 이런 while문이라든가 for문 같은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의 내용물로서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요 브레이크문
실행하면 이 while문의 실행을 끝을 내게 돼요. 중단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DEF로 start하는 함수 정의 안에다 return문 적을 수 있었잖아요. 이거 실행하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내는 거죠. 걔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 while문 내용물로서 지금 브레이크문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문을 만약에 실행한다면 이 while문 전체 실행의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이 while문은 총 4번 반복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Q키 눌렀냐 관련 처리하고 W키 눌렀냐 관련 처리하고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Q키를 누른 게 맞다 라면 이 while문 실행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W키를 눌렀냐 등등에 대한 검사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건식 계산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냐? while문 전체 실행을 끝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브레이크문은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의미는 가져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3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일단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하고 그냥 엔터키 치면 브레이크문이 완성이 돼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둡시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Q키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W키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E키를 누르면 녹색으로 보여요. 등등등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Q키랑 W키를 둘 다 누르고 있다. 어떤 프레임에서. 둘 다 true다라면 얘가 어떻게 판정을 내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인터랙티브랑 같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Q를 저는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W키를 눌렀는데 누른 게 확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프로그램은 판정을 Q키를 눌렀다라고 판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W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Q를 눌러볼게요. 지금 아직은 W만 누르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Q키를 또 누르면 그러면 지금은 Q키랑 W키가 둘 다 눌려있고 그때는 Q키를 누른 걸로 지금 판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금 전 그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Q를 집어넣어도 true가 뜨고 W를 집어넣어도 true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담아둔 순서상 Q키를 먼저 검사합니다. Q키를 눌렀는지를 먼저 체크해요. 왜냐면 그게 0번째 거니까요. 그래서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제목을 바꾸고 색상을 바꾸고 while문 실행을 끝내버려요. 따라서 W키를 눌렀든 안 눌렀든 걔에 대한 처리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Q키가 W키보다 더 강한 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비교하고 먼저 검사하고 Q키 누른 게 맞다면 다른 애들 전혀 상관없이 검은색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R 눌렀다가 E 누르고 있다가 W 또 누르고 W 누르고 있다가 또 Q를 누른다. 걔네들은 지금 말한 순서의 역순으로 지금 먼저 검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R키를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Q를 누르면 이제 Q키를 누른 게 맞냐에 대한 코드를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을 지금부터 출력하도록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 넘버 3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먼저 비교하기로 했어요. 5번 능력치를. 그 다음에 두 캐릭터의 5번 능력치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서 대결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코드 짰었죠. 그 밑에 뭐 민첩을 비교한다, 지능을 비교한다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분기 흐름, 그러니까 Q키 눌렀냐, W키 눌렀냐 등등을 그때그때 분기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if문을 먼저 실행할 거냐, 무엇을 다루는 분기 흐름을 먼저 실행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키가 더 우세하고 어떤 키가 더 열세하냐, 어떤 능력치가 더 우세하고 어떤 능력치가 더 덜 중요하냐와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에 담겨 있는 걸 0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다루고 있고 리스트에는 지금 Q, W, E, R 순서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딱 이 순서대로 Q키가 가장 중요한 키로서 가장 먼저 비교하고 그걸 누른 게 맞다면 W를 눌렀냐 등등 전혀 신경 쓰지 않고 Q키랑 관련한 내용물만 실행하고 다른 거는 실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AND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프레임에 두 키를 둘 다 누르고 있는 게 맞다면과 같이 수식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컨트롤 A를 눌렀냐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else 부분이 적혀 있고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while문의 else 부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else 부분 내용물은 지금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예요. 그 다음에 색상은 0글자짜리 달리 말하면 무색으로 다시 한번 지정하는 그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야 한다면 무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Q키를 눌렀다가 떼면 다시금 이런 느낌으로
무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지금 요 왈문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그러니까 4번 반복해서 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떠서 else 부분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매 프레임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이 코드를 실행하고 이 if문 내용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문을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조건식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while문 전체 실행을 끝내요. 따라서 이때는 이 while문의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단했으니까요. 꺼져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요 else 부분은 내용물 안에서 브레이크를 하지 않는 이상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친구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돼요. 아무튼 그래서 Q키를 눌렀다면 검은색으로 보여주고 else 부분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색으로 다시 바꾸지 않은 채로, 검은색인 채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아무튼 간에 다양한 키들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째 예시 언제든지 다시 열어서 뭐 A키, G키, 캡스락 같은 걸 쓸 수 있나? 가능한 거 같네. 탭키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F1, 2, 3도 가능하고 뭐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것도 가능한가? 아 잠깐만, 요즘 윈도우에서는 이거 잘 안 되겠다. 그러면 홈키라든가 엔드키라든가 뭐 페이지 다운 등등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키들 다 가능하니까 그거를 내가 뭐라고 불러야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 검사할 수 있냐 확인하는 용도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러면 2번째 예시를 봅시다. 이번에는 마우스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우스 입력은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뭐 F5를 한번 눌러 봅시다. 누르면 이번에는 좀 큰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을 시킬 때마다 요 조그만 검은색 네모가 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요 네모의 위치가 결정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느린 속도로 이동시키면 그럭저럭 60분의 1초마다 순간 이동을 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은색 네모가 진짜로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한가운데에는 파란색 커다란 네모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마우스 포인터뿐만 아니라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 세팅이라서 그런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더니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좌표 몇 콤마 몇 같은 느낌으로. 좀 우리한테 제목으로 타이틀로 표시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랙티브에도 아까 전 그 키보드 튜토리얼이랑 비슷하게 지금 1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 버튼을 뗐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은 3번 버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휠 버튼이 있다면 휠 버튼은 가운데 버튼 내지는 2번 버튼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왼손잡이 세팅, 마우스 왼손으로 쓴다라면 요거는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내 노트북에서 내 컴퓨터에서 지금 어떤 마우스 버튼을 몇 번 버튼으로 간주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이밍 마우스 해가지고 막 버튼 막 10몇 개 달려있는 그런 것들도 일단은 쓰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거를 쓴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마우스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GUI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 제가 그걸 플레이할 수 없다는 거는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살펴볼 만한 거는 지금 보시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색 네모가 따라오고 있는 마우스 포인터를 파란색 네모 쪽으로 들고 가면 지금 보시면 검은색 네모 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네모 뒤로 관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파란색 네모가 검은색 네모보다 더 위에 있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코드를 구경을 해봅시다. 마우스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네모를 총 2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다면 뉴 렉탱글 한번 호출할 때마다 새 거 하나 나오는 거니까 뭐 300개든 뭐든 자유롭게 얼마든지 만들어 갖고 쓰실 수가 있어요. 걔네들 각각에 대한 숫자들만 잘 담아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른 이름에다 담도록 해놨고 첫 번째 네모는 0,0에서 16 곱하기 16만큼 크기를 갖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칠할 네모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위에다가 적어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할당문을 위에다 적고 그 다음에 이 할당문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 아래에서는 지금 100 곱하기 100의 파란색의 화면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조금 더 커다란 네모를 나중에 만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막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 생각해 보면 빵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빵 위에다 뭐 야채 같은 거 깐 다음에 마요네즈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네모든 동그라미든 만들 때마다 그때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네모 동그라미는 기존 거에 위에 배치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만든 게 가장 먼저 화면에다 추가한 게 가장 밑에 깔리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저만 할게요. 만약에 이 두 할당문의 순서를 뒤집는다면 파란 네모를 먼저 만들도록 한다면 그때는 실행했을 때 파란 네모가 검은 네모보다 아래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검은 네모가 더 위에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검은 네모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각각의 네모를 만드는 시점, 동그라미를 만드는 시점을 서로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나중에 이 두 네모의 위치가 겹칠 때 서로 영역이 겹칠 때 누구를 위에다가 보여줄 것이냐, 누구를 사용자한테 더 가까이 보여줄 것이냐, 앞에다 보여줄 것이냐를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니셜라이즈에서는 네모 2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무브 오브젝트를 지금 매 프레임마다 무조건 하고 있는데 작은 네모를 움직일 건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현재 프레임에 업데이트 딱 시작하는 시점에 마우스 포인터의 X좌표, Y좌표를 가져와 갖고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마우스 포인터 X좌표에다가 8을 빼고 Y좌표에다가 8을 빼서 그거를 작은 네모, 검은색 네모의 XY좌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8을 빼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안 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정한다고 치면 그때는 한번 F5 눌러볼게요.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마우스 포인터, 그 말 그대로 포인트 하고 있는 그 점에 해당하는 그 좌표의 검은색 네모의 왼쪽 위 점이 기준점이라 말할 수 있겠죠? 가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검은 네모가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따라가는 뭐 그 총 쏘는 게임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 같은 느낌으로 열 십자 마크를 내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십자가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예쁘게 보여주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검은색 네모를 여기가 아니라 살짝 왼쪽 살짝 위에다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X좌표를 조금만 빼고 Y좌표를 조금만 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가 이 포인터가 한가운데 오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이 네모의 너비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옮기고 절반만큼 위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팅상으로는 이 작은 네모의 너비랑 높이는 16픽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8, -8 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중심으로 검은 네모의 위치를 지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매 프레임마다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1번째 마우스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 true 또는 false 값을 대괄호 수식을 써서 언제든지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좌표 몇 컴마 몇입니다. 와 같은 것들을 제목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for문 적을 때도 for문의 else 부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마우스 버튼도 누르고 있지 않았을 때는 제목을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로 지금 지정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2번째 예시도 끝이 나요. 이 뒤에는 다시금 출력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3번 예시 한번 봅시다.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예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Q, A, W,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Escape를 눌러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Q를 누르면 동그라미와 네모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너비 높이가 얼마로 세팅되어 있냐를 제목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동그라미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랑 S를 누르면 테두리의 두께를 더 두껍게, 더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네모라든가 동그라미의 테두리를 그리는 그 코드가 조금은 예쁘지 않게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뭐 어딜 보시는 거죠 하면서 지금 잔상이 뭔가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잔상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 밉긴 하지만 일단 최소화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잔상은 사라지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단색으로 네모 동그라미 보여주고 싶다. 그게 아니라 약간의 테두리를 지금
넣어주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크기 역시나 네모 동그라미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매 프레임마다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정도를 일단 볼 수 있는 예시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작 방법을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거는 new text라는 친구를 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생각해 보시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anchor라는 인수에다가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세팅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요 글자를 보여주는 거, 무슨 글자를 보여줄 거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예를 들면 맑은 고딕으로 보여줄 거냐, 콘솔라스로 보여줄 거냐를 여러분이 세팅하는 거 일단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에서는 그건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정해준 글자체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로 막 시리어스하게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프린터 출식 안 쓰고 있잖아요. 그냥 내 GUI 화면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 내 캐릭터의 체력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한, 남은 생명력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한 네모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번 프레임의 생명력 값이 얼마인가를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런 개발용으로 간략하게 글자들 띄우는 용도로 이 친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글자나 띄울 수 있고, 당연스럽게도 매 프레임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지금부터 다시 보여주겠어와 같이 셋 텍스트에서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용도로 쓰시고, 예를 들면 게임 다 끝났을 때 사용자가 졌어요. 그래서 게임 오버라고 글자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쓰지 마시고 그 게임 오버라는 글자 예쁘게 적어놓은 그림 파일을 준비해 놓으셔. 그 그림을 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롤도 마찬가지잖아요. 승리 패배 그거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포토샵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체에 막 하트 같은 거 옆에다가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 파일을 준비해 놓고 그 그림을 띄우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이 코드 짜기도 편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네모라든가 동그라미 만들 때 원한다면 너비 높이 세팅할 수도 있고, 색상을 세팅할 수도 있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요 네모의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네모 자체의 색상, 동그라미 자체의 색상이랑 테두리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봤었던 네모들은,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테두리의 두께가 0인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까지 보면 얘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Q키 눌렀냐, A 눌렀냐에 따라서 너비라든가 두께를 증감을 시킬 수가 있고, 매번 너비 높이 그 다음에 두께를 매 프레임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위치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기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예시는 끝이 납니다. 네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그림을 다루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납득하면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띄우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얘도 바로 F5 눌러보시면, 자 지금 이 빨간색 버튼 보이고 눌러보세요 라고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새로 올린 튜토리얼.점 압축 파일을 잘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9버전 받은 거니까 빨간색 오류 메시지 아마 떴을 거예요. 그럼 다시 다운로드 하시면 잘 보일 겁니다. 아무튼 눌러보세요 해가지고 되게 복스럽게 생긴 눌러봄직한 느낌의 빨간색 버튼이 보이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로 클릭을 하시면 눌렀네요 하고 눌린 버튼 그림으로 지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그림 파일 이름 2개를 준비를 해두고 new 이미지 해가지고 함수 출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0,0부터 여기다 지정해 놓은 button.png를 보여주기 시작하겠다와 같이 새로운 이미지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그림을 잘 준비해 두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복스럽게 생긴 빨간색 버튼이 지금 이 같은 폴더에 button.png라고 실제로 존재해요. 이 친구를 보시면 이거 봐요.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png 파일을 쓰면 투명색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주변은 지금 투명색으로 세팅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써서 동그라미 일단
빨간색으로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이제 3D 효과, 그 다음에 광원 같은 거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탐스럽게 반사광 같은 것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거에 대비되는 눌린 버튼에 해당하는 그림도 미리 준비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림 파일을 준비해 두고 일단 이니셜라이즈에서, 그러니까 요 GUI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그냥 노멀 버튼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면 구체적으로는 지금 1번 마우스 버튼을 2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가 GUI 창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들어있다면 그때 이제 셋 이미지를 호출해서 저 이미지 요소에 대한 그림을 딴 걸로 바꾸겠어,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프레임에서든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냥 일반 적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뭔가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이제 죽어가는 적, 처치한 적 그림으로 바꾸기만 해도 내가 총을 쏴가지고 걔를 맞춰가지고 걔를 쓰러뜨린다든가 하는 걸 연출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JPG도 가능하고 BMP도 가능하고 PNG도 가능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PNG 파일을 추천을 드릴게요. 투명을 지원하니까요. 그다음 BMP도 가능은 한데 걔는 용량이 크니까 PNG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버튼 눌렀을 때만 이 두 줄을 실행하도록 만들어놨고 딴 거는 지금 별거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그림을 0,0부터 그리기 시작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저 그림 파일, 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가능은 해요. 그렇긴 한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폭발하는 그런 이펙트를 생각해 봅시다. 어쩔 때는 그거를 20 곱하기 20으로 보여줘야 되고 어쩔 때는 40 곱하기 40으로 보여줘야 된다 라면 그 그림을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그 각각의 그림 파일을 다 따로 만들어서 다 저장해두고 바꿔치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다섯 번째 예시는 이전에 본 적 있는 그거예요. 별 떨어지는 그거입니다. 티저로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런 것들을 각각의 별마다 서로 다르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각각의 별에 대해서 변위, 속도, 그 다음에 회전 속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등을 서로 다른 데이터로서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은 총 100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확인하는 거는 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는 그림 파일을 8개를 쓸 겁니다. 그 파일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에 넣어놨어요. 그 말은 이제 내가 대괄호 0 하면 0번째 그림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거고 대괄호 1 하면 2 하면 등등으로, 그래서 인덱스 개념을 써서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계속 그림을 바꿔치기 하면서 저 별이 한 바퀴 도는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OBJS에서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100번 반복하는 반복 그림 구성해 놨고 새로운 별에 대한 변위, 속도, 그 다음에 요 맥스 카운트는 그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 속도랑 연관이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띄우기 위한 뉴 이미지 호출해 갖고 숫자 담아 놓고 그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안에다 우겨 놓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list.append, 리스트의 기능들 중 하나인 append를 써서 맨 처음에 비어 있었던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추가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가 0인 리스트를 잡고 스타트를 했다가 append 호출할 때마다 길이가 1, 길이가 2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맨 뒤에다가 추가하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추가하냐면 리스트를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별 하나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들을 리스트 하나에다가 다 때려 놓고 그 리스트들의 리스트를 지금 OBJS라는 이름에다 담아 놓고 스타트 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막 그 과제 넘버 3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대괄호 0 하면 이름이다. 이름은 가장 나중에 비교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서로 마음속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코드를 짜면 제출 가능을 띄울 수가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리스트의 0번째 자리에는 그 무슨 그림 바꿔치기하고 뭐 위치를 바꾸고 할 때 쓰는 그 숫자가 들어있어요. 뉴 이미지 호출하면 나한테 던져주는 숫자가 담겨있어요. 그 아래에는 지금 몇 번째 그림 파일을 쓰고 있었냐, 그 다음에 변위 2개, 그 다음에 속도 2개, 그 다음에 이 2개는 그 별 회전과 관련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값들을 각각의 칸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요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했다면 그 내가 정해둔 의미에 맞게 각각의 인덱스 값을 활용해 가면서 리터럴 적어가면서 지금 보시면 2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거에다가 4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더해서 다시 담는다 하면 지금 요 x 좌표 변위에다가 x 속도를 더해서 다시 담는다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x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y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저 그림, 별 그림 하나의 위치를 새로 계산한 x 변이랑 y 변이로 세팅하겠어와 같이 적어놓은 셈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긴 지금 별 100개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친구를 합시다. 얘 지금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y방향 속도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미 관점에서 더 이상 이 별은 절대로 화면에 다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별의 y좌표가 이 화면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다면 얘는 더 이상 화면에 다시 보여주거나 할 수 없는 친구니까 그걸 잽싸게 채서 얘 XY좌표랑 속도랑을 다시 지정을 해서 저 화면 꼭대기로 올려두도록 그래서 재활용을 하도록 지금 구성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Y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X방향에 대해서도 얘가 여기로 왔다 하면 다시 집어갖고 주사위 다시 굴려서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속도로 다시 떨구는 식으로 지금 코드가 적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다 보시면 돼요. Y좌표가 600보다 크거나 X좌표가 지금 왼쪽 오른쪽 벽면을 벗어났다면 그러면 XY 좌표, XY 속도를 주사위에 다시 굴려서 세팅해서 올려두도록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요거는 이제 그 일정 프레임 간격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기 위한 그런 코드가 지금 적혀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입니다. 지금은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실행 흐름을 연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히트 테스트라는 .py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예시고 역시나 설명 지금 텍스트로 보여주도록 돼 있으니까 바로 F5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단축키가 좀 많습니다. Q키, A키, 그 다음에 테두리, W키, S키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G키랑 X키를 누르면 네모를 G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네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X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건 지금 뭐가 중요하냐? 자, 지금 볼게요. 테두리를 살짝 키워봤어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더 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얘는 지금 동그라미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나는 지금 네모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밟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는 없는 게 맞죠? 동그라미 안 밟음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 커서를 갖다 대면 동그라미 밟음, 네모 안 밟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두리를 줄여볼게요, 다시. 테두리 줄였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똑같은 색깔이라 겹쳐 보이는데 네모는 요만큼이고 위에 있는 요 겹친 영역을 내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때는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눈에 동그라미가 더 앞에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보여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다 갖다 댔을 때 그 마우스 포인터 밑에 깔려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누구냐를 우리가 얼마든지 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는 뒤에 있으니까 안 밟은 걸로 치는 거고 동그라미는 앞에 있으니까 마우스 포인터로 밟은 걸로 친 겁니다. 둘 다 안 밟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가리기 X키를 눌러보시면 이제는 동그라미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네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있을 때 X키를 눌렀냐 누르지 않냐에 따라서 네모가 밟혔네 밟히지 않네 등등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동그라미가 항상 위인 게 보장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C키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네모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V키를 누르면 네모가 이제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앞에 보여줄 거고 언제부터는 어떤 그림을 뒤로 내보낼 것이냐 등등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가 둘 다 겹쳐있는 영역에 대해서 네모가 위에 있다면 네모를 밟은 걸로 치고 동그라미가 위에 있다면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다루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키를 누르고 있다면
hide 오브젝트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네모를 가린다. 그렇지 않다면 네모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와 같은 hide 오브젝트, show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얘는 지금 무색으로 칠한다랑은 얘기가 좀 달라요. 무색으로 칠하는 건 사용자 눈에 표시하지는 않지만 그 네모나 동그라미가 존재는 합니다. 반면 hide 오브젝트를 하면 안 보여주는 건 똑같지만 마우스 포인터 위에 누가 있냐 같은 걸 검사할 때도 그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게임에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hide 오브젝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hide 해둔 걸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때는 show 오브젝트를 하시면 돼요. 물론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림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를 더 위에 보여주고 싶다, 더 가까운 데 보여주고 싶다, 또는 뒤로 밀고 싶다,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raise, lower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 함수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몇, x, y 좌표에 여러 가지 동그라미든 네모든이 겹쳐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모도 없고 동그라미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네모는 있고 동그라미는 없는 상태고 여기는 동그라미는 있고 네모는 없는 상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 get top object at을 호출하시면 지금 그 밑에 네모 동그라미가 몇 개가 깔려있든 간에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누군지만 우리한테 그 숫자를 리턴해 주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요소가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none을 리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none 값은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도 아니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숫자도 아닐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else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등등등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네모면 네모 밟음 등등으로 표시한다. 맨 위에 있는 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밟음으로 표시한다. 와 같이 지금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아니면 둘 다 안 밟은 게 맞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얘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게 누구냐만 잰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통 데미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지금 영역이 겹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기능도 존재해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ESC 키 눌러서 끈 다음에 지금 요 코드 있잖아요. 이 친구를 따옴표 3개짜리를 써서 주석 처리 비슷하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를 따옴표 3개로 막아 놓은 거를 풀어서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get all objects at 해갖고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지금 x, y 똑같이 집어넣고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친구는 아까랑 비슷하게 네모랑 동그라미 겹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모 위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똑같아요.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겹쳐있는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둘 다 밟았다라고 판정을 해줘요. 이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 좌표에 네모도 걸쳐있고 동그라미도 걸쳐있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요 좌표 아래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숫자를 리스트로 만들어 갖고 리턴해 주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요걸 쓸 때 뭐 in 연산자를 써서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있는 요소들 중에 네모가 있냐 없냐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와 같은 느낌으로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len 같은 걸 써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아무것도 지금 없냐 아니면 3개 이상 있냐와 같은 것도 얼마든지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지금 만들려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마우스 입력을 적극적으로 쓰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적절하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린 셈이 될 것 같습니다.